보통 산이라고 하면 수소 이온,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를 내놓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의 분자가 양성자를 2개 혹은 3개씩이나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그냥 3배 더 강한 산 아닐까 싶지만 화학의 세계가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오늘 겉보기엔 복잡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원리가 숨어 있는 다양성 자산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성 자산입니다. 영어로는 폴리프로틱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폴리가 많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양성자가 여러 개인 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산이나 황산이 바로 대표적인 예고요. 바로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진짜 단순하고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양성자가 3개나 들어있는 인산은 양성자 1개짜리 산보다 그냥 3배 더 강한 산일까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인데 그 이유가 정말 재밌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다양성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 양성자들을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듯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씩 차례대로 내놓습니다. 바로 이 단계적 방출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 첫 번째 양성자를 떼어내고 2단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세 번째 양성자를 떼어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 단계가 전부 다 독립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마다 고유의 반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평형상수, 그러니까 Ka 값을 각각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전하도 띄지 않는 중성분자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를 떼어내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이온에서 또다시 플러스를 떼어내려면 어떨까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내려갈수록 산의 세기가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와,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단계의 반응성 K1에 비해서 두 번째 K2는 거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요. 세 번째 K3는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감이 오시나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은 전부 1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계산의 지름길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실제 pH 계산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우아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1.0몰 농도의 인산 용액이 있는데 pH가 얼마냐 하는 거죠. 우리는 방금 배운 대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첫 번째 해리 단계에만 딱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까 봤던 1단계 반응의 평형상수 KA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생성되는 수소 이온 농도는 약 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나옵니다. 일단 이걸 우리의 유력한 용의자, 그러니까 잠정적인 답으로 한번 둬보죠. 근데 여기서 딱 찝찝한 게 하나 있죠. 아니, 그럼 2단계랑 3단계에서 나오는 그 쥐꼬리만한 양의 수소 이온들은 진짜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건가? 바로 이 찝찝함과 복잡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성 자산 계산을 어려워하곤 합니다. 자, 이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1단계에서 나온 수소이온 농도랑 2단계의 평형상수 K2 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태평양에 물 한 방울 더 넣는 거랑 똑같아요. 2단계의 기여도는 전체 pH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짜 강력한 지름길입니다. 인산처럼 약한 다양성 자산의 pH를 계산할 때는 복잡하게 2단계, 3단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무시하고 오직 첫 번째 단계만 고려해도 충분히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시간 절약 아닌가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편리한 지름길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규칙을 깨는 무법자 같은 녀석이 있거든요. 바로 황산입니다. 인삼과 황산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1단계 반응에 있어요. 인산이 양성자를 찔끔찔끔 내놓는 약산이었던 것과는 달리 황산은 첫 번째 양성자를 물에 넣자마자 100% 모조리 다 내놓는 강산입니다. 이건 2단계 반응이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번엔 좀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농도가 아주 낮은, 즉 묽은 황산 용액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묽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자, 1단계 반응이 100% 진행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단계 반응이 시작되기도 전에 용액 안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수소이온이 한가득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약산 문제는 0에서 시작했지만 이번엔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2단계에서 나오는 수소이온은 어차피 적을 테니 무시하자는 그 편리했던 근사법, 지름길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지름길이 딱 끊겨버려요. 왜 안 되냐고요? 만약 지름길이 통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응에서 없어져야 할 물질의 양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보다 더 많게 계산이 돼요. 이건 마치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12,000원을 썼다는 꼴이니까 계산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된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이렇게 묽은 강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편리하다고 지름길만 고집하다간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좀 돌아가더라도 원칙대로, 즉 모든 항을 다 살려서 2차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야만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대로, 정석대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낸 정확한 pH가 바로 1.84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름길을 고집했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정확한 값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다양성 자산 문제를 만나도 절대 당황하지 않게 명쾌한 공략집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공략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던 가장 먼저 1단계 반응이 강산인가 약산인가 이것만 판단하세요. 만약 약산이다? 그럼 축하합니다. 문제는 거의 끝난 거예요. 1단계만 계산하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하지만 강산이라면 그때는 2단계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하드모드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특히 농도가 묽을 때는 내가 쓴 이 지름길 가정에 혹시 틀린 건 아닐까? 하고 꼭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다양성자 자산의 세계에도 통찰력만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또 그 지름길이 통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화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한없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핵심을 꿰뚫는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